안녕하세요. 저는 타투 스터디 강사 아담 리버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바로 바늘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연필과 다양한 형태의 붓을 사용하듯 타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바늘의 종류와 형태가 존재합니다. 네, 붓 같은 경우에는 평붓이 있고 둥근 붓이 있고, 연필 같은 경우에는 목탄도 있을 거고 단순 연필,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연필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바늘도 똑같이 다양한 굵기, 다양한 두께, 다양한 개수,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늘의 종류 및 사용 방법을 강의하기에 앞서 저희가 먼저 숙지해야 될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늘의 표기법.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의 어떠한 그 스타일과 화풍에 맞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바늘을 고를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거를 고르기 위해서는 바늘의 표기법을 숙지를 하고, 바늘의 제품을 고를 때 이게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굵기의, 어떠한 개수의 바늘인지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바늘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늘의 제품을 주문을 했을 때, 물론 바늘을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바늘을 주문했을 때 박스의 형태로 배송이 와요. 네, 그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박스 안에 해당 바늘이 들어가 있는데, 박스의 밑에 부분에 보면은 총 6개의 글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바늘인지 식별을 할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박스를 뜯었을 때 바늘을 하나 꺼냈을 경우에도 그 바늘 하나에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포장지 뒷면을 보시면은 6개의 글자로 이게 어떠한 바늘인지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식별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먼저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총 6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이 3가지로 나눠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숫자 2개, 그리고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숫자 2개,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알파벳 2개. 이 3가지 키워드로 어떠한 형태의 바늘인지 식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는 08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두 개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의미합니다. 바늘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의 두께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식별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몇 가지의 바늘이 이루어져 있느냐 식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마지막 RS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어떠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류인가 라고 식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형태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두께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께를 표현하는 번호는 맨 앞에 존재를 하죠. 자, 두께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8, 10, 12, 14, 08, 10, 12, 14, 08, 10, 12, 14. 이 4가지 숫자로 통상적으로 두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숫자가 적은 것부터 숫자가 높은 것까지 형성이 되어 있죠. 네, 08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께가 낮은 바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012 숫자가 높아질수록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사이즈를 표현하는 것은 1012가 될 수 있겠고, 조금 더 얇은 두께를 형성하는 구조는 08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 사이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나타내는 표식은 1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께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개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네, 다양한 개수로 바늘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03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바늘 3개로 이루어진 바늘이라고 볼 수 있겠고, 1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11개의 바늘의 개수, 09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바늘을 개수를 가지고 있는 바늘이라고 식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수가 커질수록 바늘의 크기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형태에 관한 식별입니다. 네, 지금 알파벳만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RL 라운드 라이너, RS 라운드 쉐이더, RM 라운드 매그넘, M1 일자 매그넘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 바늘의 종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바늘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늘의 표기법 파트에서는 이걸 봤을 때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굵기, 어떠한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것만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1003RL 두께가 10인 바늘이 총 3개로 만들어진 라운더 라이너 바늘이다 라고 인식만 할 수 있으면 표기법 파트는 다 하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11RS 두께가 12인 바늘이 총 11개로 만들어진 라운드 쉐이더 바늘이다. 0809RM 두께가 8인 바늘이 총 9개로 만들어진 라운드 매그넘 바늘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고요. 1413M1 두께가 14인 바늘이 총 13개로 만들어진 일자 매그넘 바늘이다 라고 식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듯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할 건지, 어떠한 화풍으로 타투이스트가 될 건지 정하신 다음 그 화풍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바늘을 잘 고르실 수 있게 이 표기법을 숙지를 하시는 게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늘의 종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의 종류입니다. 바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바늘로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6개의 표기법이 있다고 했죠. 마지막에 알파벳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바늘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RL 라운드 라이너의 약자입니다. 라운드 라이너. 두 번째, RS 라운드 쉐이더의 약자입니다. M 매그넘, 매그넘의 약자입니다. 이 3가지 바늘로
바늘의 형태와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라운드 라이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라이너, 말 그대로 라이너죠. 일반적인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일반 라인용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라인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라인용으로 나온 바늘이지만 요즘에는 디테일한 작업과 어떠한 명암 작업, 그리고 도트워크라는 스킬을 사용을 할 때도 이 라운드 라이너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라이너로 사용되는 바늘이지만 디테일한 도트 작업과 명암 작업에도, 그리고 묘사 등등 디테일한 작업에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운드 라이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바늘 끝이 원뿔 형태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예리하고 깔끔한 라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라운드 라이너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뿔 형태가 어떠한 이야기냐?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표기법 들어가겠습니다. 1003 라운드 라이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10의 두께를 가진 3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라운드 라이너죠. 그럼 3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라운드 라이너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냐? 원뿔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바늘 3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3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라운드 라이너의 원뿔 형태를 그려봤고요. 말 그대로 3개의 바늘이 원뿔 형태로 모아져서 바늘 끝을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라운드 라이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원뿔 형태로 바늘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고 깔끔한 작업이 가능해요. 원뿔 형태로 되어 있을수록 피부의 저항이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힘과 예리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라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운드 라이너의 바늘 개수의 종류는 보통 1, 3, 5, 7, 9, 11, 13, 14, 18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09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라운드 라이너가 되겠고, 14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라운드 라이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이 이런 종류로 통상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쉐이더. 라운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라이너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은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라운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인용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좁은 면적에 명암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묘사를 할 때 라운드 쉐이더를 명암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두꺼운 라인을 위한 바늘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앞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주 두꺼운 라인을 요구하는 올드스쿨, 이레즈미, 기타 굉장히 투박한 라인을 요구하는 장르에서도 두꺼운 라인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별표 치겠습니다. 라운드 쉐이더는 라운드 라이너의 원뿔 형태와는 달리 원기둥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면은,
라운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3라인으로 그렸을 때 원뿔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늘 끝이 뾰족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리하고 깔끔한 라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운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원기둥 형태. 그러면 3라인으로 따졌을 때는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뻗어져서 원기둥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은 뾰족한 느낌이 아니라 뭉툭하고 두꺼운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3라인이더라도 라운드 라이너보다 라운드 쉐이더가 조금 더 투박하고 두꺼운 라인을 내겠죠. 그러면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원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하 좌우로 꺾이더라도 그대로 예리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면적이 있을 때 살짝 꺾이게 되면은 한쪽 면만 들어가게 되고 이쪽 면은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수직으로 스킬을 구사를 해야 라운드 쉐이더를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높은 스킬을 요구한다는 게 라운드 쉐이더의 특징입니다. 원기둥 형태로 인해서 이 면적에 닿는 힘이 원뿔 형태의 라운드 라이너보다는 조금 분산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기둥 형태니까 조금 더 피부 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의 반발력이 좀 더 심하다는 얘기죠. 네, 뭉툭한 나사로 망치질을 하는 거랑 완전히 뾰족한 나사로 망치질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뭉툭한 바늘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저항이 강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정확한 스킬을 요구한다는 게 라운드 쉐이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쉐이더 바늘의 개수의 종류는 03, 05, 07, 09, 12, 14, 18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라운드 라이너의 바늘 개수가 있고 라운드 쉐이더의 바늘 개수가 있죠. 자, 원뿔 형태와 원기둥 형태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3라인이더라도 굵기의 차이가 라운드 쉐이더가 더 굵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라운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투박하고 두꺼운 라인을 요구하는 올드스쿨 이레즈미와 같은 두꺼운 라인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는 라운드 쉐이더를 많이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라운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직으로 세워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스킬을 요구하기 때문에 확실한 공업한 작업을 통해 좋은 스킬을, 정확한 스킬을 숙지를 하신 뒤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라이너, 라운드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매그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자 매그넘, 라운드 매그넘으로 나뉘는데, 자, 붓으로 비교를 했을 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되게 디자인 붓이라고 하죠. 평붓, 이렇게 빗자루처럼 나온 평붓이 있어요. 네, 그런 붓이 존재하고 깔끔하고 예리하게 뾰족하게 나온 세필붓, 그리고 둥근 붓이 존재를 하는데, 둥글고 날카로운 세필붓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라이너, 라운드 쉐이더의 형태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고, 일자형, 평붓 같은 경우에는 매그넘의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명암 처리를 위해 나온 바늘인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라인용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색칠 작업이나 패킹 작업, 그리고 부드러운 명암 처리, 그레이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자 매그넘과 라운드 매그넘으로 두 가지로 나뉘지만은
이 일자 매그넘에서도 M1, M2 이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 그 다음 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M1과 M2 똑같은 일자 매그넘이에요. 평부시죠? 똑같은 일자형 형태지만은 M1은 바늘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넓어요. M2 같은 경우에는 바늘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좁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평복과 마찬가지로 매그넘은 이런 일직선의 형태를 지닙니다. 바늘 끝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 M1, M2의 일자 매그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M1 일자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바늘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넓은 면에 비해 M2 같은 경우에는 바늘 사이의 간격이 다소 좁은 형태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겠고, M1과 M2는 똑같은 일자 매그넘이지만 간격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운드 매그넘의 바늘은 일자형 매그넘과는 달리 아치형, 둥근 형태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라운드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아닌 이런 식으로 둥근 아치형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 매그넘과 라운드 매그넘의 어떠한 장점과 단점, 강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자 매그넘은 일직선의 형태를 바늘 끝이 지니다 보니까 양끝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세밀하고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닿는 면적도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색칠과 패킹이 가능하고 되게 속도 있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운드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빠른 속도의 작업보다는 바늘 자국이 없는 부드럽고 무드 있는 표현에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얼굴 작업을 할 때 뭔가 경계선이 없는 광대 그림자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바늘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운드 매그넘을 많이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블랙 앤 그레이 리얼리티를 하시는 작업자분들이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그넘의 마지막 설명으로 매그넘 바늘의 개수의 종류는 05, 07, 09, 12, 13, 15, 17, 23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7, 05 섬세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23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부드럽게 처리를 할 때 높은 개수의 바늘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바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바늘 외에도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늘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플랫 매그넘이에요. 네, 플랫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M1, 12와 같은 일자 매그넘이랑 같은 일직선 형태이긴 해요. 하지만 플랫 매그넘은 두 줄의 형태가 아닌 한 줄의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M1, M2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의 매그넘이지만은 그 줄이 두 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직선의 형태가 두 겹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M1, M2의 일자 매그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플랫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직선의 형태의 일직선 매그넘이지만 두 줄의 형태가 아닌 한 줄의 형태만 띄고 있다는 게 일반 매그넘과 플랫 매그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바늘 간격이 다른 바늘보다 더 좁기 때문에 피부에 데미지를 발생시키기 쉽고 핸드 스피드 조절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사실상 저희 작업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바늘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트리지 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리지 바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애정하고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휴대폰도 옛날에 삐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슬라이드폰, 뭐 롤리팝, 뭐 초콜릿폰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었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존재하죠. 네, 카트리지 바늘은 타투계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바늘과 팁이 일체형으로 나온 형태이며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 니들 같은 경우에는 머신에 바늘을 끼우고 팁을 고정을 시켜서 고무줄을 묶고 세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작업 중에 부위마다 길이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바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 니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교체와 바늘 길이 조절이 조금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나온 게 카트리지 바늘인데, 머신에 바로 바늘을 돌려 끼워서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고, 바늘 교체가 가능하고, 이게 그립을 돌려서 바늘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카트리지 바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카트리지 바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바늘과 똑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팁의 일체형 디자인을 제외하면은 바늘의 규격과 모양, 뭐 라운드 매그넘이 존재하고 플랫 매그넘이 존재하고 M1, M2, 라운드 쉐이더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카트리지 바늘에서도 전부 다 특징과 모양과 규격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서, 자, 라운드 라이너, 라운드 쉐이더, 매그넘이라는 바늘이 있죠. 자, 카트리지용으로 나오는 라운드 쉐이더가 있고, 카트리지용으로 나온 라운드 라이너가 있고, 카트리지 버전으로 나온 매그넘의 종류가 있다는 점은 똑같이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라운드 라이너, 라운드 쉐이더, 매그넘 같은 그런 종류의 바늘들이 카트리지 버전으로 다 동일한 규격으로 존재를 한다는 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카트리지 바늘은 어떠한 다른 종류의 바늘이라기보다는 똑같은 바늘이지만 조금 더 혁신적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트리지 바늘도 단점이 있죠. 일단은 가격대가 일반 바늘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에요. 네, 팁과 일체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바늘 같은 경우에는
팁도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좀 합산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카트리지 바늘 같은 경우에는 팁을 따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트리지 바늘도 정품 바늘이 존재하고 중국산 바늘이 존재하는데, 중국산 바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으니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써볼 수도 있는 부분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트리지 바늘도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투박한 라인을 요구하는 이레지미, 그리고 만다라 작업, 또 올드스쿨, 오리엔탈 같은 그런 장르에서는 머신이 카트리지 바늘에 전달하는 힘이 다소 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힘이 조금 일반 바늘보다는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일부 장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늘의 종류와 사용 방법,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바늘의 표기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모양의 바늘과 다양한 굵기, 다양한 형태의 바늘이 있다는 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에 맞는 바늘을 잘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는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어떠한 작업과 장르가 있을 것이고, 스타일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그 화풍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그 도안에 맞는 바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